안녕하세요. YJ입니다. 네. 차가 막혀서 차에 계속 있는 기념으로 한 방에 두 번째 거까지 찍게 되네요. 네. 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직장 7번 이직했다는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쭉 언급을 했더니 그때 댓글로 한 분이 개별 직장에 대한 얘기도 좀 길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일단 좀 전에 삼성 첫 직장 삼성물산 건설 부문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다시 빠르게 정리하면 저는 삼성물산 건설 부문, 그 다음에 금융권 가려고 해서 그 당시에 하나다올 신탁, 지금 하나자산 신탁이죠. 다올 부동산 신탁 있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 CS 자산운용, 지금은 키움투자 자산운용 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메리츠화재에서 대체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KB생명, 지금은 KB알프생명이죠. KB생명에서 대체투자 심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NH투자증권에서 뭔가 약간 러프하게 급하게 뭔가 자료를 보는 그런 심사역 역할을 했고요. 지금은 마지막 회사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삼성물산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회사인 하나자산 신탁, 다올부동산 신탁, 옛날 이름으로 넘어갈 때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거기서 말했다시피 그냥 금융이 예뻐 보여서 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이런 단어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무작정 그냥 금융을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공대였고 금융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펀드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몰랐고요.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가 일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뭐 바이 사이드, 셀 사이드 이런 개념 아예 없어서 하나 기억나는 건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의 건설 애널리스트라는 게 없겠죠. 근데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바이 사이드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저는 건설 애널리스트를 하겠다고 들어가서 면접장에서 셀사이드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한 되고 싶은 얘기를 장황하게 했고요. 개소리 한 거죠. 이거는 바이사이드 셀사이드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셀사이드 회사에서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얘기해야 되는 거고 바이사이드 회사에서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 얘기해야 되는 거지만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바이사이드 회사인지도 모르고 셀사이드 회사에서의 애널리스트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붙을 확률이 빵센트겠죠.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면접 봤었고요. 그리고 막 이것저것 하면서 사실은 또 자산운용사 쪽이 펀드 매니저가 있다는 사실은 드디어 알았어요. 드디어 알아내서 자산운용사 가자. 그 이름 예쁜 펀드 매니저 간지나잖아요. 펀드 매니저. 그 엄마들 부모들 배틀할 때 야 누구야 YJ야 인사야 안녕하세요 너 소개해 저는 그 펀드 매니저 YJ입니다 하면은 그 자식 속의 배틀에서 실제 펀드 매니저가 별로더라도 그냥 그 단어가 예쁨에 의한 그 일단 배틀 타이틀 배틀은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길 것 같았죠. 이길 것 같아서 이렇게 가자 했는데 결국은 운용사 쪽을 연락해 봤어요. 저 그거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때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저한테 야망이 있을 때여서 탑5 운용사 아니면 안 간다 해서 탑5 운용사의 대체투자 쪽 부서에 그냥 전화해 봤어요. 그냥 대리과장급 정도한테 저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돼요? 뽑아주세요까지는 아니고 뭘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커피 한 잔 사주실 수 있어요? 그냥 전화해 봤어요. 해보고 인사팀에도 그냥 이력서 보내봤어요. 그때 막 뽑지도 않을 때인데 보냈어요. 보내니까 그때 뭐죠? 그냥 그 인사팀 이메일 주 있으니까 인사팀 이메일 주소에다가 보내고서 거기서 그냥 안 뽑으셔도 뽑으면 다시 보낼 건데 일단 인사 차원에서 보냈다라는 그런 약간 개똥 같은 이유를 대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아마 별 미친놈 다 있다 생각했을 거예요. 인사팀에서는. 어쨌거나 그 자체는 뭐 긍정적이었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그런 걸로 어필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운용사에 있던 뭐 과장 대리분들이 조언을 해줬죠. 그분들이 한 얘기가 너는 너의 좀 커리어를 보면 금융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 결론은 그죠. 너 뽑으면 금융사고 낼 것 같다. 무섭다. 무서워서 너를 아마 절대 못 뽑을 거다. 라는 게 결론이었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니까 당연히 뭐 이론적인 걸 빡신 걸 해서
금융이든 뭐든 어느 그쪽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던가 아니면 금융과 부동산의 좀 중간적인 회사를 한번 들렸다가 금융회사로 넘어와라 라는 거였고 지금 제가 막 CFA도 따고 파이낸스 MBA도 가고 그래서 공부를 좀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때는 안 좋아했을 때였거든요. 지금도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서 그냥 공부 쪽은 어차피 싫어서 그럼 중간적인 회사인 부동산 신탁 부동산이란 단어는 부동산이고 신탁은 금융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금융의 중간이죠. 딱 중간이어서 부동산 신탁사를 갔어요. 당연히 뽑아줬어요. 부동산 신탁사에서 제가 그때 어쨌거나 삼성물산이라는 뭐 1군 대형사여서 제가 사실 개뿔 아는 것도 없지만 저라는 사람이 그래도 뭔가 줄 수 있는 저의 포텐을 믿고 뽑아주셔가지고 다행히 뭐 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자산 신탁, 그 다월 부동 신탁이랑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결혼할 때였는데 결혼 약속 다 잡아놓고 식 잡고 다 하고 나서 제가 충동적으로 삼성물산 다니다가 그만두는 바람에 와이프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제가 이직한 거 쪽팔려서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올 부동산 신탁 사라는 게 뭔지도 모를 때인데 다올 부동산 신탁이니까 진짜 식탁인 줄 가구 회사인 줄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올 부동산 식탁 뭔가 그런 정말 그런 느낌의 상태여서 그리고 진짜 결혼 파토 내려고 작정했나 정도의 그런 반응이었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파토 안 난 게 오히려 기적이다 싶을 정도긴 하고요. 와이프 땡큐. 나 안 보내서 고마워. 안 쳐내서 어쨌거나 그래서 그래서 갔고 그래서 갔어. 진짜 금융에 대해서 그래도 좀 조금 배울 수 있어. 근데 사실은 금융을 진짜 의미 있게 배웠다기보다는 배운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커리어를 다행히 쌓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금융을 알진 못하지만 다음번 회사인 운용사에서 보기에 얘는 금융을 좀 알겠네, PF를 조금 알 것 같아 정도로 보일 수 있는 커리어를 쌓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실제 금융 지식은 많이 부족한 상태였고요. 신탁사 얘기를 처음엔 다울돈 신탁 같은 경우는 또 가면서 그 생각, 제 술 때문에 술 너무 많이 먹고 막 위경련 나고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가면서 두 번째 회사 가면서 여기서는 그럼 나 술 안 먹어보겠다. 술 먹자 그러면 저 술 안 먹기로 했는데 자기와 약속이에요. 저 거짓말하기 싫었거든요. 그냥 일이 있어서 게 아니고 그냥 저 자기와 저 안 먹기로 스스로 약속을 해서 술을 안 먹으려고 못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그랬어요. 했는데 어떻게 됐게요? 개쓰레기 됐죠. 개쓰레기. 정말 제 직장 생활에서 저희 부서장이 저를 너무 싫어해서 저를 어떻게든지 딴 부서를 보내고 싶어 했던 거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부서장 입장에서도 뭐 막내 대리긴 하지만 부서 막내란 놈이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저는 저 자신과의 약속 때문에 술 안 먹겠습니다. 다 거절하고 미친 거죠. 또 되게 옛날이었어요. 그때 또 요즘 2025년이 아니거든요. 해봤어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나 했는데 근데 일관성 있게 거절하면은 이 새끼 또라이인가 보다 하고 상대방이 충격이 좀 덜하긴 해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제 또라이래라고 점점 소문이 퍼지고 저는 자기와 약속을 안 먹는 미친놈이래 하면서 처음에는 충격이 크지만 진짜 그러네? 다음에도 그러네? 요즘에도 이러네? 저 때도 그러면 점점점 사람들의 충격은 줄어들어서 일단 회사 생활 할 수 있더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살면은 회사에서 왕따 돼서 잘렸을 수도 있다 생각했고 아예 아무랑도 적응 못했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또라이구나. 예상 범위 좀 예상을 하잖아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예상 범위 내에 저의 발언에 대해 깜짝 안 놀라더라고 나중에는. 그래서 그것도 뭐 최악은 아니었고 할만했고 근데 좀 과했다. 제가 보기에도 직장 생활을 얼마 안 해봤기 때문에 술을 이렇게 몽창 다 모든 걸 다 거절하는 그런 아웃라이어 생활을 하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부서장님이 저를 타부서로 던져버리셨죠. 던져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던져버렸고 저야 사실은 어차피 이걸 거쳐서 자산운용사에 가서 펀드 매니저 될 거긴 해서 사실 어차피 그럴 거기 때문에 또 뭐 술 안 먹고 가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자격증 따고 그때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란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부동산만 했던 부동산 펀드 매니저들이 따기에는, 약간 어려워. 정말 난이도가 있는 전통적 자산에 대한 공부여서 아무도 부동산 운용한 사람은 그때는 자격증이 실무로도 저절로 나왔는데, 부동산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 나왔는데, 근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관련된 부서가 캐나다 개발 사업 채권형 펀드여서 그 투자 그 대상이 채권이어가지고 부동산 펀드 매니저가 아닌 일반 펀드 매니저가 있어야 그 모두 펀드 담당 매니저가 한 명씩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 매니저 되는 건데 부동산을 한 사람 중에서 일반 펀드 매니저 되는 그 시험을 합격할 만큼 그런 굳이 경영학이나 뭐 이런 밸류에이션이나 뭐 경제학 이런 걸 공부할 니즈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한다고 달라지도 않아 아무도 안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신탁사 있을 때 공부를 했죠. 그걸 땄더니 이제 땄고 제 커리어는 다 부동산인데 겉보기에 일반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 있으니까 실질은 부동산이지만 겉보기는 일반 펀드 매니저가 해야 되는 거라서 담지 못했던 자산들을 담고 싶은데 저를 뽑게 되면은 그걸 다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니즈를 충족하기도 해서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공부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CS 자산운용에서 뽑아주셨고 그놈의 캐나다 모시기 펀드 담당자가 나중에 아주 가자마자 되었답니다. 재간접 펀드의 담당자도 되었죠. 네, 일단은 지금 부동산 신탁 얘기는 이 정도. 신탁은 빡세고 술 진짜 많이 먹고 그러니까 약간 제가 술도 진짜 안 먹게 된 것도 아니 자꾸 영업이나 그러니까 술 많이 먹으면 내 건강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고 하는 프로니까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왜 우리 아군끼리 막 새벽까지 먹으면서 우리의 건강을 왜 아군끼리 공격을 하는지가 사실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손님이랑 먹으면 차라리 먹는데 아군끼리 자꾸 우리끼리 체력 떨어지게 계속 술 먹는 거는 전혀 납득이 될 수 없었고 저는 그래서 더더욱 안 먹었어요. 그러다 완전 찍혔죠. 그랬고요. 식탁사 그리고 그 하나 기억나는 식탁사에서는 아직도 기억나요. 부산에 있는 중앙건설 맞을 거예요. 그때 워크아웃 갔을 것 같은데 중앙건설의 어떤 한 대리인가 과장이 금요일 날까지 무슨 서류를 저한테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받을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도착하면 또 좀 쫄리니까 목요일 날 정도에 도착할 수 있게 뭐 2길 특급 이런 게 그때 있었나? 제가 그런 걸로 등기 같은 개념으로 좀 미리 보냈어요. 보냈고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와서 목요일 날 전화 왔어요. 금요일 날 받을 서류가 금요일 날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전화해서 한 거래요. 저한테 막 쌍욕을 그러니까 안 와서 데드라인 이후까지 안 와서 쌍욕을 해도 되는데 저는 데드라인 이미 하루 전날이고 충분히 데드라인까지 도착할 게 확실한데도 그냥 하루 전날 전화 와서 너 새끼가 그냥 어때 이유도 모르겠어. 왜 내가 욕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쌍욕을 주구장창하면서 그러면서 걔가 얘기했죠. 야 너네 회사 우리 회사가 일감 줘서 먹고 사는 거 알지? 너 확 굶게 해줘? 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대리가 걔도 찌끔 낳고 나도 찌끔 낮은데 우리가 그럴 의미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러면서 계속 갈고대가지고 그때 한번 진짜 빡쳐서 내 부서장님한테 목요일에 하시는 거냐? 나 내일 휴가 좀 내도 되냐고. 그래서 그 새끼 씨발 찾아가서 한번 붙어보겠다. 나 지금 부산 가야 된다고 금요일날 이대로 열받아서 회사 생활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드렸는데 말리시더라고요. 가지 말래요. 그러지 말래요. 왜냐하면 걔네 회사 우리가 같이 하는 걔네 회사 덕분에 수익을 내는 게 꽤 있었고 사실 그 친구가 말할 만큼 너네 우리 때는 먹고 살잖아 라고 말하면 그 정도는 아닌데 또 우리 부서는 사실 걔에 의한 의존도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옆 부서가 그 건설사에 대한 의존도가 그래도 나름 유의미하게 있었어 가지고 굳이 뭐 트러블을 일으킬 건 아니어서 안 했죠. 그래서 지금 참았긴 했고요. 그때 또 생각난 거 있다. 전 아직도 지금도 궁금해. 근데 제 실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뭔가 투자심의회 같은 그런 게 어느 날, 수요일이면 수요일 아침 9시 있었어요. 그래서
막내니까 왜 밤을 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열심히 밤을 새서 그 회의를 준비하고 아침 7시인가 8시인가에 이제 뭔가 마무리 세팅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전 그때 막내니까 본부장, 지금도 없지만 그때 본부장님이 진짜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본부장님이 회의실 안에 저 혼자 정리하는 저를 보면서 갑자기 와서 보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너 같은 쓰레기 새끼는 11층에서 밖으로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내가 충격적이에요. 아니, 뭘 지금 되게 너무나 높은 사람이 그런 말 한다는 거 자체가 충격적이었고, 근데 지금도 궁금한 게, 나 왜 그랬는지 아직 이유라도 좀 말해주던가. 그러니까 잘못을 했겠죠. 그 당시엔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몰랐기 때문에 또 많은 실수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높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조직을 운영하는 거면은 이유를 안 알려주고서 그렇게 약간 무섭게, 특히 신입 어린애한테는 공포스러울 수 있는 그렇게 갈궈버리고 던져버리고 죽여버린다고 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뭔가 그 다음부터는 숨 쉬는 것 하나도 다,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아닌가? 뭔가 이유를 알려줘야 개선을 하고 더 사람이 그래도 좋아지는데, 개선을 원하지 않았나 봐. 그냥 제가 좆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모든 게 다 너무, 진짜 숨 쉬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뒤돌아봐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너무 무서워서 정말 막 트라우마에 그때 시달렸었고요. 지금도 근데 그분 좋은 사람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정황상, 그때 너무 짜증나고 지금도 짜증이 이어져와서 그 사람이 나쁜 놈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약간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업무 태도와 일관성과 이런 거 봤을 때 괜찮으신 분인데, 그런 거 봐서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유는 좀 알려주는 게, 얘 막내를 병신으로 만들어서 얘를 나락으로 빠뜨리고 싶은 게 아니라면은, 어쨌거나 최소한의 왜 그런지는 알려주는 게 좀 어른으로서의 의무가 아닌가, 의무 좀 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그분은 아직도 어떻게 생각하면 나중에 혹시 내가 더 높은 사람 되면 복수하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잘못 안 했을 리가 없긴 해서,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갈구는 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뭔가, 뭔지도 몰라서 뭔가 사고를 쳤을 것 같긴 하고, 궁금은 하고, 물어봐도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십몇 년 전 얘기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십몇 층에서 창밖으로 던져버려야 된다는 말을 밤새고 아침에 이제 일하고 있는 막내 직원한테, 그건 좀 과하지 않았나. 이유가 설령 정말 욕먹을 이유가 있었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혼내지 않겠지만 이유는 알려주는 게 이제 그때 이후로, 이유를 알려줘야 최소한 내가 이게 혼내기 위한 혼냄이 아니라 어쨌거나 그래도 개선을 위한, 같이 가기 위한, 뭘 혼내지 않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혹시 그래야 된다면 이유는 일단 계속 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고요. 그분은 지금도 매우 높은 사람으로 업계에 계시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지만 나한테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부동산 신탁은 그런 기억들이 있지만, 거기도 역시 삼성에서는 형들과의 기억이 많았었는데, 다올에서는 동기들, 친구들, 또래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걔네랑 지금도 꽤 연락하고 자주 보고 같이 농구도 하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사실 그건 또 재밌었어요. 또래가 있고 또래들이 많은 그룹으로 있다는 거는 좋더라고. 회사 생활할 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또 오히려 재미는 신탁사 쪽이, 신탁업은 재미없는데 또래가 와장창 있었다는 것 자체는 회사 생활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 두 번째 직장인 하나다울 신탁, 다올 부동산 신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